강 장군님, 오랜만이십니다. 65 나이에 은퇴한 강도윤 장군은 예상치 못한 전화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보은처 김민수 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마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강도윤 장군에게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김 과장, 무슨 일인가?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다시? 장군님, 미국 보훈처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한미 군사동맹 70주년 기념행사에 장군님을 특별히 초청했다고 하네요. 강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새해가 지나는 동안 그는 조용히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왔죠. 가끔 옛 전우들과 만나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사회생활이었습니다. 미국 보훈처의 초청이라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데 나 같은 늙은이를 왜? 장군님의 과거 공적을 인정받으신 겁니다. 특히 80년대 미군과 합동작전 시 보여주신 리더십이 아직도 미 국방부에서 사례로 연구된다고 합니다. 강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가에 놓인 낡은 군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 담긴 수많은 기억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죠. 알겠네. 언제 가면 되지? 다음 주 화요일 출국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티켓으로 예약해드렸고 모든 일정은 미국 측에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강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라니.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도윤은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정장이었지만 그에겐 가장 근사한 옷이었죠. 낡은 가죽 구두를 닦으며 그는 미국에서의 마지막 임무를 회상했습니다. 20년 전 테러 위협 속에서 한미연합군을 이끌었던 그날들. 아직도 그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작은 여행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면서 강도윤은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공로가 잊혀진 줄 알았는데 누군가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강도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미국 보훈처에서 보낸 초청장과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들려 있었죠. 평생 국가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런 대접을 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목소리에 강도윤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화려한 모습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죠. 그는 천천히 택시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정장을 입은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곧은 자세와 당당한 걸음걸이에서는 여전히 군인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체크인은 저쪽입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을 따라 강도윤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즈니스석 전용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퍼스트 클래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반짝이는 금색 간판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그를 낯설게 했죠. 그의 앞에는 금발의 젊은 여성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성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도윤의 낡은 정장과 오래된 여행 가방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뉴욕행 비행기 탑승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강도윤은 영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군 생활 동안 다듬어진 것이었지만 발음에는 여전히 한국 억양이 묻어났습니다. 예약 확인을 위해 여권과 예약 번호를 보여주시겠어요? 여성 직원 에이미의 이름표가 그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강도윤은 여권과 보훈처에서 받은 초청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에이미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은 이코노미 체크인 카운터로 가셔야 할 것 같네요. 이쪽은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승객 전용입니다. 강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제 예약은 퍼스트 클래스로 되어 있을 텐데요.
에이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실례지만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도윤입니다. 미국 보훈처 초청으로 예약된 겁니다. 에이미는 다시 컴퓨터를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여기 있네요. 그런데 정말 퍼스트 클래스 예약이 맞으신가요? 그 말에 강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60년이 넘는 인생 동안 그는 많은 어려움과 차별을 겪었지만 이런 식의 무시는 처음이었습니다. 예약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강도윤의 목소리에는 군인 시절의 위엄이 실렸지만 에이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증빙 서류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혹시 미국 보훈처에서 보낸 초청장이나 추가 서류가 있으신가요? 강도윤은 침착하게 가방에서 초청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에이미는 초청장을 대충 훑어본 뒤 여전히 확신이 없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급자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강도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교차했지만 평생 단련된 자제력으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에이미는 전화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퍼스트 클래스는 만석입니다. 비즈니스석으로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강도윤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음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에이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예약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공군 예비역 장군입니다. 에이미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확인할 수 없네요. 다음 손님을 위해 비켜주시겠어요? 강도윤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카운터에서 물러나 공항 벤치로 향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 동안 그는 수많은 전투와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공항 벤치에 앉은 강도윤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의 비행기들이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내가 뭘 기대한 건지. 강도윤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국가를 위해 살아왔지만 결국 그는 낡은 옷을 입은 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 현실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죠.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이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화면을 보니 낯선 미국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강도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 장군님이십니까?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20년 전 그가 지도했던 젊은 미군 장교였죠. 지금은 미국 국방부 차관보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정말 너구나. 오랜만이다. 장군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훈처에서 연락받고 공항으로 마중 나왔는데 못 뵈었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퍼스트 클래스 탑승이 거부당했네. 내 모습이 그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나 보지. 전화기 너머로 마이클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장군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지금 어느 항공사입니까? 괜찮아, 마이클. 늙은이의 자존심일 뿐이야. 절대 아닙니다. 장군님은 한미동맹의 산증인이십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가 끊기고 강도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황폐해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미군과 함께했던 수많은 훈련들.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경을 지켰던 긴장된 날들. 그리고 마이클과 같은 젊은 미군 장교들을 지도하며 한미동맹의 끈을 더욱 굳건하게 했던 순간들. 그래,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 강도윤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한 항공사 직원에게 무시당했지만 그의 삶은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공항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윤 장군님 퍼스트 클래스 체크인 카운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강도윤 장군님. 강도윤은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그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카운터에 도착하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에이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항공사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공항보안 책임자, 그리고 화상 전화로 연결된 마이클의 얼굴이 태블릿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강 장군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화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장군님, 이분은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의 산증인이시며 20년 전 테러 위협 속에서 우리 미군들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국방부 차관보인 제가 직접 보증합니다. 강도윤은 말없이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군님, 특별 의전실로 모시겠습니다. 항공사 지점장이 강도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에이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에이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님.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며 그는 누구보다 규율과 예의를 중시했지만 동시에 용서와 이해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이제 출국 절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이 강도윤의 여권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인간의 가치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지만 강도윤은 그저 묵묵히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특별 의전실로 안내된 강도윤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푹신한 소파에 앉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는 마이클과의 통화를 기다렸습니다. 곧 태블릿으로 마이클의 영상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아, 마이클. 오히려 내가 이렇게까지 나서주니 고맙구나. 마이클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장군님 덕분입니다. 20년 전 그 위기 상황에서 장군님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위험했을 겁니다. 강도윤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20년 전 북한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 그는 한미연합군 특수작전을 지휘했습니다. 마이클은 당시 젊은 중위로 그의 지휘 아래 있었죠. 위험한 임무 중에 마이클의 부대가 고립되었을 때 강도윤이 직접 구출 작전을 지휘해 모든 대원을 안전하게 귀환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다니 놀랍구나. 마이클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저희에게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셨습니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번 행사에 장군님을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강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진 줄 알았던 자신의 공로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뉴욕에 도착하시면 제가 직접 마중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군님을 위한 특별한 순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강도윤은 고급스러운 의전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이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조국을 위해 헌신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저 낡은 옷을 입은 평범한 노인으로만 취급받던 현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곧 출국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강도윤을 특별 출입구로 안내했고 보안 검색대에서도 그는 VIP 대우를 받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만
강도윤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눈빛에는 여전히 군인의 위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하자 승무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기장까지 나와 직접 인사를 건넸죠. 강 장군님, 저희 비행기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도윤은 비행기에 가장 먼저 탑승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의 넓은 좌석은 그에게 낯설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에게 이런 호화로운 공간은 어색하게만 느껴졌죠. 장군님, 음료 한 잔 드릴까요? 승무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물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도윤은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승무원이 물을 따라주는 동안 그는 창밖으로 공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다른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강도윤의 마음속에는 젊은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미국으로 군사훈련을 받으러 갔던 날, 그때는 좁은 군용기에 몸을 구겨 넣고 12시간을 날아갔었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지? 강도윤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의 검은 머리카락은 어느새 하얗게 변했고 단단했던 몸은 이제 노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기장이 직접 찾아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장군님, 오늘 저희 비행기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장님. 곧 다른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의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정장을 차려입은 비즈니스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도윤을 향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 왜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 있는지 의아해하는 눈빛이었죠. 한 중년 남성이 강도윤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강도윤을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강도윤입니다. 그는 간단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혹시 강 장군님이신가요? 김재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60년대에 군 복무 시절 장군님 부대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장군님 이야기를 해주셨죠. 강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김재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세상이 좁네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강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군 생활은 견딜 수 없었을 거라고. 장군님께서 병사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아껴주셨다고. 강도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가 평생 추구해온 상급자의 책임감과 하급자에 대한 존중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동안 퍼스트 클래스 구역에는 작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장군이 탑승했다는 소식이었죠. 승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강도윤에게 모였습니다. 출발 전 특별한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비행기에는 대한민국 공군 예비역 강도윤 장군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장군님께서는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으며 수많은 미군 장병들의 생명을 구하신 분입니다. 모든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도윤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조용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륙을 준비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강도윤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 60년의 세월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쟁의 상처, 국가 재건의 고통,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모든 순간이 그의 삶이었고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강도윤은 창밖의 푸른 하늘과 새하얀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항공여행은 그에게 익숙한 것이었지만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비행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장군님, 기내식 메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승무원이 정성스럽게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의 호화로운 식단이 적힌 메뉴를 보며 강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군대 배급 식량과 전투 식량만으로 수십 년을 버텨온 그에게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메뉴였죠. 가장 단순한 것으로 주시면 됩니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희 기내에는 특별히 한국식 정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드시겠습니까? 강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승무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식 정찬이요? 네, 지점장님의 특별 지시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승무원이 가져온 식사는 정성껏 준비된 한국식 도시락이었습니다.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하는 반찬들과 함께 차려진 식사를 보며 강도윤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 한 승무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기내에 계신 한국계 미국인 승객 중에 장군님을 뵙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괜찮으시다면 인사드려도 될까요? 강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서너 명의 승객들이 그의 좌석 옆에 서서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장군님,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께 장군님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40 정도 되어 보이는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미군으로 참전했습니다. 항상 한국군 장교들의 헌신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죠. 특히 강 장군님 같은 분들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발의 노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그들의 말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전장에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병사들이죠.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저는 한국 전쟁 때 실종된 미군 병사의 손녀입니다. 할아버지의 유해를 찾는 과정에서 한국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장군님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 가족은 마침내 할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할아버지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승객들과의 만남이 끝나고 강도윤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진 줄 알았던 자신의 공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기내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승객 여러분, 오늘 저희 비행기에는 특별한 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공군 예비역 강도윤 장군님은 한미동맹에 살아있는 역사이시며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양국의 안보를 지키신 분입니다. 모든 승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그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군님의 평생에 걸친 헌신과 용기의 경의를 표하며 저희 항공사에서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작은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강도윤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크리스탈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한미동맹의 영웅 강도윤 장군님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크리스탈 조각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그가 이루어낸 모든 것을 인정하는 증표였죠. 감사합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대서양을 가로지르며 계속해서 뉴욕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구름바다를 바라보며 강도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래전 그가 미국을 처음 방문했던 때로 돌아갔습니다. 장군님, 쉬고 싶으시면 좌석을 침대 모드로 전환해 드릴까요? 승무원의 목소리에 그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몇 시간 더 깨어있고 싶네요. 강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기내에 준비된 태블릿을 꺼내 뉴욕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을 방문한 것은 20년 전이었죠. 그때는 군 임무로 방문했기 때문에 도시를 제대로 둘러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군님, 실례합니다만.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재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번에 참석하시는 행사가 보훈처 초청 행사인가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미 군사동맹 70주년 기념행사라고 합니다. 제가 우연히 그 행사의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장군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같은 비행기로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김재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세상이 좁네요. 사실. 김재환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장군님을 위한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강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한다니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니 믿기 어렵군요. 장군님의 업적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김재환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20년 전 그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신 리더십은 지금도 국방부에서 사례 연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에게 그 사건은 단지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에 불과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비행 시간이 절반쯤 지났을 때 기장이 직접 강도윤의 좌석으로 찾아왔습니다. 장군님, 잠시 조종석을 방문해 보시겠습니까? 저희 승무원들이 모두 장군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강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장의 안내를 따라 그는 조종석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많은 승객들이 그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조종석에 들어서자 모든 승무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강 장군님, 저희 비행기에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기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항상 한국인들의 용기와 결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죠. 장군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전장에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병사들이죠. 조종석에서 나오는 길에 한 여승무원이 그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부산에서 미군 간호사로 일하셨어요. 항상 한국인들의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죠. 장군님을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비행기가 뉴욕 상공에 접어들었습니다. 강도윤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맨해튼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마치 거대한 숲처럼 늘어서 있었죠. 20년 전과는 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곧 착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도윤은 안전벨트를 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려한 환영식과 명예로운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침에 있었던 불쾌한 경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세상의 모습이 그를 씁쓸하게 했죠.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활주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착륙 전 마지막 순간 승무원장이 그에게 다가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장군님, 오늘 저희 항공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 승무원들이 모아서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강도윤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승무원들의 서명이 담긴 카드가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영웅, 강도윤 장군님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승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승객 여러분,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 강도윤 장군님과 함께한 비행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승객 여러분께 안전하고 즐거운 뉴욕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정지하고 승객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강도윤이 먼저 내릴 수 있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장군님,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승무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통로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모든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공항 VIP 의전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장군님, 환영합니다. 저희가 모든 출입국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도윤이 터미널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큰 현수막이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영웅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십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과 제향군인의 회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마이클 앤더슨이 활짝 웃으며 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장군님, 마이클은 강도윤 앞에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드디어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강도윤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마이클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그가 가르쳤던 젊은 중위가 이제는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강도윤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마이클은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장군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장군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환영 인파 속에서 한 노부인이 떨리는 걸음으로 강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장군님, 저는 한국전쟁 때 남편을 잃은 미군의 아내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번영하는 모습을 보니 남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드릴 사람은 저입니다. 당신 남편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그를 리무진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내일 행사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훈장을 수여하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리무진에 오르며 강도윤은 뒤돌아 공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불쾌한 일은 이제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도윤은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아침에는 한 항공사 직원에게 무시당했지만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였네. 강도윤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